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건강보험이 꽤 잘 돼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하지만 비싼 건보료 때문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할당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원 변호사 나오시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고금리에다가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 부담 커지고 이제 전세 사기 사건도 잇따라 있고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월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데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예. 이원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원화, 하나는 네. 직장 가입자 그리고 하나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화 체계 구조 하에서는요, 그 건강보험 체계가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하고 자동차에게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작년에는 이러한 지역 가입자의 그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고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일단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과 자동차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좀 도모했고요.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받는 월 보수 외에 다른 더 많은 소득을 만약에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사실 직장 가입자는 체계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지역 가입자인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가 이제 재산에도 건보료가 할당이 된다라는 건데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게 사실 지난해 조금 완화가 되긴 했거든요. 매년 이제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이 상승되고 있는 데다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산에는 집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하게 되면서 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럽게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9월부터는 이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본격 시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지역 가입자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재산의 등급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을 차등 공제했는데 이제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재산을 5천만 원 공제해주겠다라는 것으로 개편이 된 것입니다.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함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4천만 원 이하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또 비싼 차 몰면은 또 건보료가 올라가는군요. 그러게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버는 소득에 비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은 여전한데요. 이제 자택이 아니고 전월세 사는데도 거기도 이제 할당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산에는 나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금의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증금의 30%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가 예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전세 3억 1천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건보료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세 3억 1천만 원의 30%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9,300만 원만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9,3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4,300만 원 상당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건보료 부과 체계에서는 그 재산별로 60가지의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등급 중에서 4,300만 원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더하면 건보료 5850만 원이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5850원. 네. 네.
이렇게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3억 1천만 원짜리 전세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한 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건보료를 부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외에도 만약에 이제 전세 외에도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예. 또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건보료가 좀 낮게 부과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세금을 똑같은 집에 살아도 내가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반전세로 살고 있느냐, 또 아니면 완전히 월세로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3억 1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목돈이 한 1억만 원, 1억 정도가 필요해서 2억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얼마를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보증금을 1억 1천만 원을 돌려받는데 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세금 1억 1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을 하면 전 월세 전환 비율 5%를 적용했을 경우에 월세 46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 2억에 월세 46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에서는 월세에 대해서는 그 전세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전 월세 전환 지수를 2.5%로 규정하고 있어서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6만 원의 월세를 다시 전세로 보증금으로 환산을 하면 1,840만 원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럼 1억 1천만 원을 내가 환산받아서 월 46만 원을 내는 것인데, 다시 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세금으로 환산했더니 1억이 1,840만 원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금, 보증금 2억 원에다가 1,840만 원을 더한 2억 1,840만 원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30%만 부과를 하고 또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하면 결국 1,552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등급별로 나눠서 건보료를 산정해보면 건강보험료가 2만 210원이 산출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 전세로 사느냐 아니면 반전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건보료가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반전세의 경우였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완전히 다 월세로만 네. 살겠다 하면 이 3억 1천만 원을 내가 다 돌려받고, 그다음에 월세 그 월세 전환율 5%를 적용을 하면 월세 129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럼 월세 129만 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지수 2.5%에 따라서 다시 전세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네. 금액이 5,160만 원이 나옵니다. 예, 예. 따라서 이 5,16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인데 30%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548만 원이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버리면 결국에 남는 건보료는 0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에 사느냐, 반전세에 사느냐, 그리고 월세에 사느냐에 따라서 건보료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같은 집이어도 내가 전세로 살지 아니면 월세로 사는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계가 다르다라는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유의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월세 전환지수, 전세 전환지수 때문인데 이게 2.5%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월세 예. 전환 예. 지수라는 것인데요. 이게 2.5%로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1989년도 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 이 지수를 규정한 것을 30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전세와 월세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에 살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1989년도 이 당시에는 월세에 사는 사람 이꼴 사회적 약자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좀 낮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법에서 규정을 한 것이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세에 사시는 분들, 월세에 사시는 분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따라서 여기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 전환 지수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료가 현재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과 자동차까지 많은 부분들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체계 속에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월세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체제가 결국에는 소득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득 위주로 개선해야 된다.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보증금이나 이 주택담보대출 이것도 받았으면 또 일정 부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전세 보증금을 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네. 내가 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는 예.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으신 경우에는 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료에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을 말씀드리면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이거나 아니면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시고요. 공제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임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의 30%, 그다음 최대 과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고 자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60%, 최대 과표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임차인에 대해서 지역 건보료를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임대인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 이 피부양자에게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주택 임대 소득이 과연 얼마가 발생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9월까지는요.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까지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9월부터는 임대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바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장 다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좀 놀라는 거나 서운해지는 것들이 네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건보료예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반, 본인 반 부담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이거 건강보험료가 이렇게나 비싸 싶은데 특히 이제 지역 가입자 되면 이제 확 늘죠. 근데 이것 좀 어떻게 뭐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 내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네.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반면에 또 회사에서 절반을 납부해 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부담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감되지는 네. 않다가 이제는 퇴직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시면서 재산과 자동차에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나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줄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 냈던 나의 건강보험료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계속 낼 수 있도록 정해주는 것인데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면 편하실 것 되겠구나.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미 계속 제도 가입하시려면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의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내가 직장 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다가 6개월 정도는 휴직을 하시고 다시 또 6개월을 내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 가입자를 했다 하시면 18개월 동안 6개월 해서 1년간 직장 가입자로 유지가 된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한에 한정을 둔 이유는 이 제도를 또 악용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만 내가 직장에 잠시 근무했다가 퇴직 후에 3년간 해당 금액을 계속 내는 그런 형태의 악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안 뭐 기한을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퇴직 후에 2개월 내에 이 해당 제도 신청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보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